네, 안녕하세요. 박종천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오픈소스와 AI라는 건데, 여기서 AI라는 것은 크게 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특히 ML과 LLM을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AI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AI가 변화하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ML과 LLM의 동작 방식, 그리고 현재 약간 한계, 실제 활용, 이 안에서의 오픈소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2시간짜리 강연인데 제가 30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2배속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귀만 열어두시면 제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한 30년째 개발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말 오래 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넥슨, 몰로코, 루이드 등에서 머신러닝과 LLM 관련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LLM에 관련돼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스타트업들의 고문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면 사실 AI 추상적인 이야기고 머신러닝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 최소한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고 기름을 넣고 핸들을 돌리면 차가 움직인다. 그리고 옆으로는 못 가고 앞으로 뒤로만 갈 수 있다 정도는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초는 아셔야 LLM이 뭐고, 생성 AI가 뭐고, GPT가 뭐고, 이런 걸 좀 알아야 결국 애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할 것인가, 오픈소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안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모든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머신러닝의 좀 기초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성으로 한번 배워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모든 프로그래밍들은 룰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나오는데 룰을 주는 거죠. 결국 더하기라는 룰을 주면 1,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2, 1을 넣으면 3이 나옵니다. 2, 2를 넣으면 4가 나오겠죠. 항상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룰을 주고 인풋 데이터를 넣어서 아웃풋을 받는 거였는데, 이걸 기계를 사람처럼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1, 2를 주고 2고 2, 1은 3이야.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기호는 뭐겠어? 하면 더하기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랜덤으로 엄청나게 추측을 해서 여러 가지 해보다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고 컴퓨터한테 룰을 찾아봐라. 이게 머신러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메타라는 개념에 나와서 파라메타가 한 개라면 1, 1은 2고 2, 1은 3인데 파라메타 한 개라면 이 파라메타가 뭐야?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2, 2는 4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반대로 2, 2는 5야. 그러면 파라메타가 한 개가 아니라 2개로 연산이 다시 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파라메타라는 개념이 나와서 추측을 해서 어떤 룰을 찾아낸다. 이게 머신러닝의 제일 핵심이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다음에 뭐가 살지, 사람들이 광고를 뭐를 클릭할지, 이 자동차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진에 고양이인지 개인지, 지금 공장에 사람이 넘어졌는데 아파서 넘어진 건지, 이런 걸 모두 다 사람의 레벨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ML이, 머신러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었냐를 살펴보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학습하는 이런 알고리즘, 어떻게 고양이하고 개 사진을 쪼개서 집어넣고 학습시킬 것인가라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학습을 하고요. 이런 걸 하려면 고양이하고 개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진을 구할 수 있게 됐고, 마지막에는 네, 동지 통역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해야 된다는데, 영어로 하는 것도 방법이 할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가 이제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가 있어서 이거를 랜덤을 엄청나게 돌려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컴퓨팅 파워와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ML 이후에 LLM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키워드, 알고리즘과 데이터, 클라우드는 이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회사들이 앞으로 잘 나갈 줄 알아야 그 회사가 우리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ML 시스템을 좀 컴포넌트로 나눠보면 5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고양이와 개 같은 사진들, 그래서 사진이 있고 거기서 피처들, 모든 사진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귀나 코 이런 것만 쪼개서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고해상도로 넣을 필요도 없이 굉장히 작게 저해상도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뽑아내는 걸 피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DNN, CNN, 트랜스포머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알아맞추는 인간의 뇌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 학습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하면 ML 같은 거 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켜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들면 쇼핑몰이라 그러면은 그냥 잘 팔리는 거 10개를 보여주는 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잘 분석해서 더 좋은 걸 추천하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 엔진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이 이제 추천 엔진이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뭐 최근에 한 달 동안 산 걸 보고 추천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다음이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룰들이 계속 변합니다. 오늘 여왕의 눈물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목걸이가 나온 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면 그걸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데이터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루프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인공지능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ML이 그럴싸한데 이거 어디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ML로 가서 이걸 어디다 써먹냐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운송을 한다든가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요즘은 캠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로 밥을 해 먹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ML도 굉장히 인간의 흡사한 인간의 뇌와 비슷한 걸 할 수 있지만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분야들이 좀 정리가 되었고 이 분야 위주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그 다음에 시계열 예측, 그리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 네 가지로 거의 발전이 됐고요. 이 네 가지가 아닌 분야는 되게 발전이 느립니다. 어렵죠. 그래서 ML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개인화, 추천이라든지 시계열 예측, 날씨 예측, 주가 예측, 그리고 이미지 인식, 불 났냐 안 났냐 이런 거 보는 거라든지 자연어 요약 번역인데 재밌는 건 ML로 네 번째 자연어 요약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GPT가 나오면서 LLM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정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ML을 가지고 확장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GS잡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ML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기능을 많이 확장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ML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골프 영상을 찍으면 자세를 교정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시큐리티 알람으로 누가 들어오면 알람 울린다든가 전화 통화를 하면 그걸 요약을 해서 텍스트로 준다든가 ML로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의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ML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예전에는 처음엔 다 직접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플랫폼들이 나오고 또 이런 ML들이 결국 다 오픈소스거든요. 좋은 오픈소스들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하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다 통합을 해서 그 안에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API가 있고 나머지들도 다 좋은 API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이런 회사들을 이용해서 다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모든 거를 다 플랫폼에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결국 좋은 데이터와 좋은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잘 모은 다음에 ML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장한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당근마켓인데요. 이베이가 예를 들면 한 10,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당근마켓은 예를 들면 한 100명의 직원으로 동일한 양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당근마켓의 성공의 비결은 굉장히 적은 수의 직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ML이 꼭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을 올리는 데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물건들 설명이 들어오고 가격이 들어오는데 불법 물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한 정보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빨간 셔츠를 올리면서 파란 청바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옷을 올리면서 전자제품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지 모르니까 그걸 큐레이션 하려고 직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당근마켓 같은 거는 그런 거를 이미지 인식이나 추천 엔진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직원 이베이가 10,000명 갖고 하는 거를 당근마켓은 예를 들면 100명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와 비슷하게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회사인데 타로 점을 치는 소프트웨어인데 다른 회사는 직원 한 30명 가지고 타로 전문가들한테 타로 점을 받아서 그걸 사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LLM을 가지고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다 생성하고 심지어 광고 배너 같은 것도 LLM 돌리고 광고도 LLM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직원 2명을 가지고 다른 회사 30명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30명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차지하는데 여기는 한 달에 8,000원만 차지하는데도 2명 갖고 하니까 훨씬 이익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ML과 LLM에 의한 생산성 경쟁의 시대가 될 거라서 당근마켓이 이미지 인식을 하고 개인화를 하고 사용자들이 욕하는 것 같은 거 이거 엄청나게 창의력을 많이 사람들이 발휘하기 때문에 ML 같은 걸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적인 거를 ML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L로 이런 회사를 돌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Effective ML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쓰자마자 효과가 나와야지 나중에 좋아질 거야.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성과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Economic ML. 이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게 비싸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냥 탑 10 셀러들 보여주는 것보다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오퍼레이션 ML이라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쇼핑몰이나 그런데 추천 엔진이 사람들이 클릭한 결과를 하루에 한 번만 학습한다. 오늘 사람들이 열심히 뭘 사도 다음날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근데 오늘 바로바로 1시간마다 재학습을 한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갑자기 무슨 드라마에서 무슨 목걸이가 나와 사람들이 그걸 산다. 그럼 그 이후에 바로 추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ML의 구조와 그 ML을 어디다 쓰는가까지만 이야기했고요. 사실 이제 본론은 LLM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ML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잘 보면 알겠지만 뭐 추천이라든지 몇 군데밖에 쓸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범위가 생각보다 인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LLM이 나오면서 약간 판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ML은 뭐 있으면 좋네, 뭐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네. 졌는데 LLM은 그 이상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AI가 언제 인간을 대체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일 때, AI만이 할 수 있는 일일 때, 예를 들면 알파고만이 예를 들면 이세돌을 이겼지 알파고가 아니면 못 이겼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AI만이 할 수 있는 일일 때고, 두 번째는 아니면 인간이 AI보다 비싸질 때, 반대로 AI가 인간보다 싸질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LLM은 인간보다 훨씬 더 싸게,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달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저도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 LLM을 했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쪽만 계속 파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게 이 변화될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L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아까 추천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첫 번째 트렌드였고, 뭐 LLM으로 가면서는 이제 생성으로 갑니다. 결국은 분류를 하다가 생성을 하게 되는 게 넘어간 거고요. 뭐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생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 생성을 이제 생성 AI라고 부르고, 이 생성 AI의 제일 큰 모델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큰 언어 모델인 거고, 이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GPT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GPT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모델 이름, 뭐 기술 이름,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전체적인 분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성 AI, LLM, GPT, 뭐 챗GPT 용어를 다 섞어서 사용하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건데 생성형이고 미리 학습되었고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잠깐 좀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서 트랜스포머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추천 엔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샀어, 다음에 뭐 살 거야, 그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Z를 샀고 Y를 샀고 X를 샀다면 그 다음 사람은 Z를 샀고 Y를 샀어, 뭐 살 것 같아? 뭐 X일 거잖아요. 사람이 봐도 X고 기계가 봐도 X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은 Y를 샀고 Z를 샀어, 뭐 살 거야? 이게 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ML은 순서를 굉장히 좀 생각을 안 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거가 7년 전쯤에 구글에서 발표가 되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번역을 하다 보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다 보면 똑같이 써놔도 컵에서 이렇게 주전자로 물을 따랐다, 그게 다 찰 때까지, 아니면 그게 다 빌 때까지, 그러면 그거라는 단어가 주전자일 수도 있고 그 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텐션이 중요해진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 전에 추천 엔진들도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훨씬 더 최근에 산 물건에 대한 가치가 더 높도록 발전되었죠. 이 트랜스포머를 더 가져와서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의 정보를 다 놓고 학습을 시켜봤어요. 다 넣어놓고, 이제 왜냐하면 GPU가 막 너무 많으니까 GPU 많은 데다가 데이터를 다 놓고 뭐 10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놓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언어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LLM은 약간 그 랜덤에 기반한 확률 엔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유저 A가 GY, XW를 샀고 유저 B가 GY, 뭐 XV를 샀다면 유저 C는 뭐 살 거냐? 그러면 GY 사고 나면 그 다음은 X를 사겠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W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는 거예요. 50% 확률로. 그렇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I was hungry so I went to eat 이라는 문장을 학습했다면 제가 물어봤어요. I was hungry so I went, 그리고 나머지를 네가 만들어봐. 그러면 to eat을 그 뒤에 붙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 뭐 LLM한테 문장을 만든다면 그냥 I went라고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이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는 게 챗GPT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천 엔진처럼 샀던 기록을 보여주고 다음에 뭘 살지를 예측해봐. 이게 LLM인 거고요. 문장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 문장을 맞춰봐. 이게 LLM입니다. 그래서 I went라고 적으면 그 뒤에다가 문장을 완성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냥 I went 그러면 아무 말을 하겠지만 I was sleepy so I went 그러면 당연히 약간 침대 같은 거 이야기할 거고, 저기 소파가 있는데 내가 졸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 소파로 가겠죠.
결국 우리가 준 문장에 따라서 나머지 문장을 완성합니다. 추천 엔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샀던 기록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지난 일주일에 샀던 기록을 보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뭐 살지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게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공부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으로 뭔가 문장을 주면 이 문장의 나머지를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걔가 완성한 문장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한 것도 하나의 문서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LLM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ML 이야기할 때 추천 이야기 했잖아요. 결국 ML이 추천 말고 그렇게 쓸 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추천 가지고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처럼 LLM도 이런 식으로 자연어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큰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ML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 피처, 모델, 인프루브가 있었다면 비슷하게 LLM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중에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이메일을 골라서 이 이메일을 요약 좀 해봐라고 LLM 모델한테 들려주는 거고, ML 모델은 사실 제너럴 날리지라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메일을 요약할 수 있겠죠. 뭐 버티컬 날리지라 그래서 그 회사의 메일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는 좀 추가 지식이고요. 어쨌든 이런 걸 돌리는 인프라가 무지막지하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ML과 비슷하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 회사의 데이터 중에서 뭐 어느 한 메일을 골라서 이 메일을 요약해봐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가면 결국 우리가 지시를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대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문과생도 이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그 자연어 프로그램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 지시를 주는 거죠. 이메일을 요약해봐. 그리고 이렇게 요약했어 지금까지. 그리고 실제 그 이그젬플 말고 히스토리는 이렇게 돼.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 주고 내봐 라고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과학적으로 딱 시스템 와이즈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멀티모달로 다양한 거를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사운드도 넣을 수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결국 이 LLM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쓰던 팜OS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계가 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벳을 쓰면 인식을 못했어요. 결국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파벳을 쉽게 바꾸고 저희 사람이 그걸 연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기계한테 사람이 맞춰서 썼다면 LLM을 통해서 드디어 기계가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사람의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자연어로 지시를 받고 자연어를 이해하고 자연어로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어를 이해한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자연어를 요약하거나 정보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항공권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제주를 가고 싶은데 그냥 오전에 제일 싼 표가 뭐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화면에 있는 비행기 40개를 다 봐가지고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LLM이 그 중에서 뭐 제주 항공 9시 30분 거가 제일 쌉니다.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인간만이 보고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굉장히 해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저희가 뭐 시리라든지 빅스비 같은 거한테 지시를 내려보면 항상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 띄워서 엄마한테 늦게 간다고 메시지 보내줘. 이거를 한 사람이 동일하게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발음도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 말을 글자로 바꾸는 기술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그 글자를 이해하는 거는 아무리 머신러닝을 해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 자체를 LLM한테 주고 그래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무슨 액션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걸 100% 정확하게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레벨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여기가 이제 홀로시네이션이라 그래서 약간 환각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예전 세종대왕이 2025년에 태어났는데 언제 돌아가셨지라고 사기를 치면 LLM은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 질문을 하면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피할 수 있는 거고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 비싼데 그것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일반적인 지식, 인터넷에 있는 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회사 지식을 넣어서 그 회사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죠. 이러면서 계속 LLM의 발전은 이제 좀 더 리즈닝, 논리적인 사고를 더 잘하고 그 프롬프트를 좀 더 길게 지금은 뭐 A4 100장 정도를 넣는다면 나중에 A4 10,000장 정도로 점점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LLM이 워낙 쓰기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를 써보시면 이거 그냥 쉽네 하고 그냥 끝나거나 신기하네라고 끝나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이거 가지고 뭐 그 회사의 데이터를 놓고 뭔가 업무용 뭐 가이드를 만든다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상용화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LLM을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를 보면 쭉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세상은 이제 B2B와 B2C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과 오토파일럿으로 나눠진다면 결국 B2C 오토파일럿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놀자에 가서 내가 여름에 저기 베트남 가고 싶은데 알아서 비행기표 호텔 다 끊어봐. 다 해주는 거죠. 정말 멋질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아직 당장 멀었어요. 그거는 아직 하면 안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B2B의 이제 코파일럿.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업무에 쓰는 거를 도와주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뭐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이렇게 생성 AI, 오전에 잠깐 나왔었죠. 생성 AI를 코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쓸모가 있고요. 조금 더 유즈 케이스를 보면 약간 B2B 코파일럿으로 가보면 프로그래밍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업무 같은 거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사운드를 생성한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디바이스로 가서 디바이스에서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크게 발표했죠. 그래서 아이폰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런 일들을 다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퍼스널 서비스로 가면은 뭐 쇼핑을 도와준다든가 뭐 주가가 변했다면 주가 변한 걸 추측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텍스트 요약이나 정보 추출, 뭐 QA,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등의 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LLM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였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UI, UX 사용자의 어떤 사용 형태, 심지어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다 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모든 개발자들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알아야 되고 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크게 이제 6가지로 이 LLM 산업을 좀 구분을 해보면 결국 그 위에 제일 위에 AI 하드웨어 GPU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로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갈 거고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델들이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 오픈소스 이야기인 건데 세상에 전부 저희가 윈도우스만 쓰고 맥OS만 쓰는 것 같아도 서버들은 전부 리눅스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오픈소스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특히 LLM 분야에서도 오픈 AI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들만의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메타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또 오픈소스들을 만들고 그 오픈소스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결국 저희가 쓰게 될 지금 뭐 오픈 AI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쓰게 될 모델들은 거의 오픈소스 모델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회사 일이 LLM과 상관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동네 식당이 10년 전, 20년만 해도 인터넷도 상관없고 모바일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동네 식당이라 그래도 인터넷, 모바일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러는 것처럼 불과 5년만 지나면 거의 모든 회사들은 생산성 도구가 LLM 위반으로 돌아갈 거고 그 서비스도 LLM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있는 거 없는 거가 천지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 모델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할 때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오픈소스 모델에다가 저희가 사실 회사의 모든 이메일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이 뭐야? 사장이 회사의 모든 뭐 슬랙 챗을 넣고 내가 빼먹고 있는 일이 뭐지? 이런 류의 일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사실 중요한 데이터들이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봐야 될 분야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LLM 옵스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면은 AWS가 직접 만든 뭐 타이타늄 모델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에다가 저희가 라마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증권회사니까 우리는 절대 밖에 못 내놓는다. 우리가 직접 온프라미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라마를 설치해서 쓰겠다.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다 저희가 직접 라마를 설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저희의 경험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들, 뭐 게임이나 뭐 쿠팡이나 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서비스의 저는 반 이상이 5년 이내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 LLM을 활용하는 서비스와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 뭐 카카오톡 나오기 전에 뭐 많았잖아요. 뭐 세이클럽이라든지 많았지만 결국 모바일의 세계에 적응한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바일에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은 다 망했고 인터넷에 적응하지 못했던 회사도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의 큰 변화, 모바일의 큰 변화, 그러면 이제는 LLM의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회사들의 전략인데 결국 이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메타, 구글, 엔비디아들이 AI 하드웨어 다 만들고 있고 뭐 클라우드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직접 모델도 만들고 있지만 오픈소스에 숟가락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파이3, 뭐 애플도 오픈ELM, 그 다음에 메타도 뭐 라마, 그리고 구글도 겜마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박해 회사들도 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더 오픈소스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에서의 싸움, AI
하드웨어는 돈의 싸움이고 클라우드도 돈의 싸움인데 모델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열심히 지금 다 오픈소스 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뭐 LLM 옵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바뀔 것 같고 또 어플리케이션들도 예를 들면 뭐 쿠팡이 꼭 그 GPT로만 돌아가냐 쿠팡이 라마로만 돌아가냐 그거는 변화가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API에 약간 이렇게 디펜던시가 컸다면 요즘은 이런 API를 바꾸게 되게 쉽기 때문에 모델 바꾸는 건 되게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뭐 할 것인가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 좋은데 난 뭐 해야 돼? 우리 회사 뭐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로 LLM 파워드 툴을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개발자들은 당장 기더브 코파일럿 쓰셔야 되고 아웃룩 코파일럿 같은 거 쓰셔야 되고 이걸 써서 새 시대에 맞춘 이게 툴로 가야지 뭐 세상이 변했는데 난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녀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챗 GPT 같은 것도 유료 버전을 쓰셔야 돼요. 제가 오픈 AI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챗 GPT 같은 걸 쓰셔서 매일매일 생활에 챗 GPT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일주일에 한 10% 정도는 챗 GPT의 도움을 받도록 스스로를 LLM 프렌들리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툴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시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게 또 유즈 케이스 같은 게 좋은 게 나오면은 사내에서 계속 그 공유회 같은 거를 계속 하면 더 좋을 거고 또 업무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뭐 마켓컬리 같은 회사는 그 이미지 배너 같은 거를 이렇게 광고용으로 써야 되니까 일주일에 20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죠. 직원이 20명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런 LLM 모델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2명이 살 수 있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는 단순한 일들을 LLM이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커스텀 코파일럿도 제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내부 생산 도구가 있었다면 거기도 넣을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 PC라고 내면서 LLM을 윈도우스 OS에 내장을 하고 저런 코파일럿 스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쉽게 LLM 소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고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도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점점 더 LLM은 저희 근처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본다면 LLM 해커톤 같은 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LLM을 이해하고 사내에서 직접 뭔가를 써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LLM의 미래는 결국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쉽게 쓰냐를 갈 텐데 이런 모델 쪽에서 오픈소스의 약간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 결국 세상은 이 딥체인지 아니면 슬로우 데스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얕게가 아니라 깊게 변하지 않으면 천천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거를 하셔야 되지만 더더욱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